그 5월 17일에 오세훈 시장이 이제 취임 한 달 맞아서 기자간담회를 최근에 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봐도 재건축, 재개발을 2025년까지 25만 호 인허가 해주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공급 확대에 대한 의지는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결국은 그래도 규제에 대한 그 고삐를 아직 놓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세훈 시장 취임 관련해서 지금 현재 재건축, 재개발 그 시장 현안에 대해서 조금 먼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이 되면서 지금 재개발뿐만 아니라 재건축도 가격들이 다 올랐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올라간다라고 봤었던 거는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계속적으로 이제 시장 선거할 때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어주겠다라는 시그널들을 계속적으로 주어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재개발이고 재건축이도 이제 다 올라간다 라고 하면서 쭉 가격대들이 움직인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게 사실 명확하게 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아무래도 여기 시청자분들 마찬가지로 우리가 뭔가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 혹은 어떤 공약들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이 공약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공약이냐 없는 공약이냐를 구분할 필요성이 있죠. 대표적으로 사실 굵직굵직한 이슈들은 많았어요.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공약들 보다 보면 각 구별로도 세부 공약들이 다 있었는데 뭐 여기 뭐 경전철이라든지 여기에 뭘 지어주겠다라든지 이쪽에는 이런 뭐 교통적으로 안 좋은 부분들을 완화시켜 준다든지 환경을 개선시켜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딱 그 정도로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아, 서울시장이 이 주민들이 이런 불편한 사항들을 인지하고 있다. 여기서 끝나는 거지. 우리 맨날 말하는 비판들이 있잖아요. 1년짜리 임기 시장이 뭘 할 수 있겠냐. 솔직히 이건 맞는 말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확보도 하기 전에 임기가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토목사업 같은 경우라든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이제 시장님이 의지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고 우리가 이런 공약들은 되게 많은데 이 수많은 공약들 중에서 어떤 게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광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공약이고 어떤 거는 불가피한 솔직히 조금 요원한 공약인지를 구분할 필요성이 있는 게 가장 첫 번째예요. 이거를 이해해야 딱 기자님이 첫 번째로 질문했었던 거죠.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이제 규제 완화를 해주겠다는데 현실성이 있냐 없냐가 가려지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일단 토목사업 같은 경우는 어렵다는 얘기를 해드렸었고요. 그리고 뭐 정부 예산이 타야 되는 부분, 시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부분들은 어려워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일반적인 서울 시민들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공약이 나오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솔직히 주거 환경이 이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좋아지려면 인프라가 개선돼야 되잖아요. 이건 솔직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럼 실질적으로 영향이 받는 데가 어디냐?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딱 당선됐다 해서 아파트 가격이 다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재개발, 재건축만 올라갔잖아요. 그 이유가 이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인허가에서 묶여있는 부분들이 있죠. 뭐 건축 심의를 안 열어준다든가 도계위를 안 열어준다든가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인허가를 계속 인허가권 가지고서 붙잡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시장님이 풀어줄 수 있겠죠. 이제 초기 진행 중인 단지와 또 그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단지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뭐 진행 중인 재개발 혹은 재건축 단지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인허가만 해주면 빨리빨리 다음 단계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아예 초기 단계라고 볼게요. 지금 뭐 재건축인데 현재 추진위 상태만 있어요. 혹은 안전진단을 이제 받고 있어요. 뭐 이런 단지들 혹은 재개발 지역인데 뭐 아직 구역 지정도 안 받은 단지들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온도 차이가 어떻게 나오냐면 재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기대감이 엄청 높은데 재건축은 지금 현재 기대는 높지만 솔직히 현실성이 떨어지는 실현 가능성이 좀 네, 그런 겁니다. 이게 이유가 어떻게 달라지냐면 일단은 재건축 같은 경우는 시장이 규제를 완화해 준다 했었을 때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겠죠. 대표적으로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아니면 안전진단이라든지 그리고 뭐 전매금지 기간이라든지 가장 최근 핫한 이슈인 2년 실거주 요건 이거 같은 경우는 국회의 소관이란 말이에요. 국회에서 이거를 맡고 있는 상태에서는 진행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있다 하더라도 최근에 주어슬립 인가를 막 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2년 실거주 요건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에요. 아마 기사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뭐 강남의 모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70%가 외부 투자자들이고 실거주자들은 30%밖에 없다. 특히 강남권들 재건축 단지들 보면 외지인들이 많고 실제로 거기에서 뭐 40년 된 아파트, 30년 된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 비율이 되게 낮거든요. 원주민 비율이 낮단 거예요. 그러면 이게 2년 실거주 요건이 생겨버리면 이게 75% 동의를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진단 거죠. 지금도 이런 조건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75% 동의를 받으려고 했었을 때 나는 찬성, 나는 반대 하면서 동의 받기가 어려웠는데 2년 실거주 요건까지 생겼어. 그러면 재건축 자체는 찬성인데 나는 집이 좀 멀어가지고 뭐 직장이 예를 들어 지방이에요. 뭐 그런데 여기 서울 강남에 재건축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는데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기가 불가능에 가까워요. 혹은 똑같이 서울에 직장이 있다 하더라도 내 집 멀쩡하게 있는데 저 오래된 집에 솔직히 2년 살기가 싫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2년 실거주 요건을 못 채우면 이제 현금 청산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찬성을 던질 사람들 중에서도 찬성으로 안 가고 이제 반대할 사람들도 나타나 보면 사실상 이제 조합설립 인가 자체가 이제 불가능에 가까워지는 시점이 올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아직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이 2년 실거주 요건이 언제 나타난 거냐면 2020년도 6.17 부동산 대책에서 처음 발표가 됐어요. 이거를 언제 실행시킬 거였냐면 원래 국토부 목표는 2020년 12월 달에 개정 목표였는데 12월 달에 개정이 안 됐죠. 3월 달에 한다 했는데 3월 달도 못 했죠. 5월 달에 한다 했는데 5월 달도 안 되고 계속 유예는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유예가 좀 계속 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정부가 공식적으로 국토교통부 이제 발표해가지고 정책을 이렇게 입안하겠다 한 것들 중에서 시간적으로 좀 몇 달이 딜레이 되는 경우들은 있어도 아예 안 한 적은 없거든요. 2년 실거주 요건이 굉장히 좀 재건축에 있어서 가장 그 발목을 붙잡는 그쵸. 그런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 지금으로부터 정말 더 지연돼서 뭐 5달 뒤에 2년 실거주 요건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게 당장 하루아침 만에 2년 실거주 요건이 딱 생기는 건 아니라 해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안전진단도 통과가 돼서 지금 막 동의를 걷고 있어요. 그런 단지들까지는 마지막 재건축 막차를 탈 수가 있는데 지금 안전진단도 통과가 안 됐어요. 예를 들어 지금 뭐 목동이라든지 이런 경우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안전진단도 통과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게 조합설립 인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사실상 요원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됨으로써 후광 효과를 받는 데들은 분명 존재해요. 근데 우리는 현명해 봐야 되죠. 그냥 아무런 것도 안 돼 있는데 지금 재건축 이슈가 나오는 30년대 아파트라고 해가지고 우르르 몰려가면 사실 10년 묶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지금 안전진단, 2차 안전진단은 통과돼서 동의율을 걷고 있다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아예 조합설립 인가까지 난 재건축 단지들이 사실상 이 재건축의 막차지 이제 2년 실거주 요건까지 생겨버리기 전까지 조합설립 인가가 요원한 단지들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이게 핵심입니다. 의지인이 이제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사실 이제 집값이 막 올랐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그러한 오름세는 그럼 계속 될까요? 일단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을 때 그 주민들 분위기를 보실 필요가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다라고 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되게 좋아요. 대신. 네, 예를 들어 뭐 성수 전략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표적인 한강 르네상스 지역이었었잖아요. 한강 르네상스에서 이제 전략정비구역이 압구정도 있었고 합정도 있었고 이천도 있었고 여의도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성수동 같은 경우는 이미 조합설립 인가도 다 났고 건축심의에서 전 박원순 시장님께서 다 이제 반려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새롭게 선임 시장이 오게 다 보니까 지금 현 시장님께서는 이제 건축심의 드디어 올해는 통과되겠다 이런 기대감들이 다 있고요. 그런데 약간 좀 가려봐야 되는 게 예를 들어 여의도라든지 압구정이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 또 목동이랑 또 온도 차이가 다른 게 압구정 이번에 주어슬 링크가 막 나잖아요. 여기는 진짜 좀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여의도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수립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진행이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여의도도 뭔가 이제 준비를 하겠죠. 근데 약간 또 이제 같은 의미예요. 맨 처음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그러면 여의도, 목동도 지정했잖아요. 그럼 여기도 뭔가 좋아질 것이냐 기대를 해도 되느냐, 여기서는 약간 좀 요원한 게 말했었던 것처럼 일단 조합설립 인가가 나야 효과가 있어요. 뭔가 이제 완화를 이제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일단은 조합설립 인가가 나야 재건축이 진행되잖아요. 근데 2년 실거주 요건이라든지 안전진단이라든지 여기서 막혀가지고 애초에 조합설립 인가까지가 5년 뒤 10년 뒤다 라고 하면 그때로부터 완공까지가 10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얘기하면 좀 많이 싫어하겠지만 지금 아직 조합설립 인가도 요원한 단지들은 사실상 후광을 얻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가 첫 번째죠.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제 조합설립 인가 전에 재건축 단지들은 아직 좀 갈 길이 굉장히 멀고, 네, 그렇다면 이제 재개발은 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온도 차이가 좀 달라요. 일단 결정적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의 결정적인 차이점 중 하나가 우리가 하향식 혹은 상향식 이렇게 말하거든요. 뭐냐면 재건축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원해서 시작할 수 있는 반면에 재개발은 주민들이 원한다라고 해가지고 구역 지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장님이 지정을 해줘야지. 시도지사가 재개발 구역 지정권자거든요. 시장님이 원해서 이게 지정을 해야지 출발할 수 있다 보니까 애초에 출발 선상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 시장님,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있었을 때는 있었던 재개발 지역들도 해제하면 해제했지 신규 지정들을 안 해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이 이거 재개발 안 된다 포기도 많이 했었었고,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되면서 가장 대표적인 재개발 규제 중 하나가 이제 주거정비 지수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네. 서울시 2025 기본계획 수립 이후로 지금까지 새롭게 구역 지정된 재개발 지역이 단 한 곳도 없어요. 지금 구역 지정된 곳도 있는데 라고 물어보실 수는 있는데 이거는 종전, 구조례 기준으로 해서 조합설립 인가는 곳들이 있을 뿐인 거지. 구역 지정. 이거는 기존의 구조례 기준이 적용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기본계획 수립일이 언제냐에 따라서 신조례, 구조례로 나눠지거든요. 이 구조례로 지정된 곳들만이 재개발로 새롭게 구역 지정됐지 신조례 적용되는 대상인데 구역 지정된 곳들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도 막 신청할 때 노후도 요건 어디는 못 맞춘 것 같은데 여기는 선정되고 여기는 탈락하고 이런 내용들 중에서 기본계획이 살아있냐 안 살아있냐에 따라서 신조례로 가버리는 순간 그냥 이 노후도 자체를 이건 맞추라고 만든 노후도가 아니거든요. 이 노후도 요건에 맞춘 데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재개발을 현 시장님께서 새롭게 이제 지정해 주려고 해도 일단 이 주거정비 지수제가 폐지 혹은 완화되어야지 현실적인 재개발이 가능한데 이미 이거를 갖다가 폐지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은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딱 최근에 시장님께서 기자회견도 했었잖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없앨 것 같은 규제 중 하나가 주거정비 지수제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완화가 되든 폐지가 되든 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재개발 구역 지정들이 돼갈 거란 말이죠. 그렇게 돼간다라고 하면 이제 새롭게 민간 재개발들이 막 출발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노후도를 충족한 지역들에 대한 빌라들이라든지 기대감 때문에 가격대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오세훈 시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재개발 규제를 좀 많이 풀어주겠다. 조만간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실제로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그런 규제 완화에 기대해볼 만한 그 규제 완화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주거정비 지수제 얘기해드렸었고요. 그 다음으로 좀 기대해볼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인허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재개발, 재건축 각종 인허가들을 서울시에서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해줄 거다. 그 다음으로 좀 더 이거는 구체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층고 규제 완화. 일단은 서울시에서 전 2030 서울 플랜 보면 35층으로 갔다가 한강변 스카이라인 하면서 딱 일률적으로 제한을 해왔잖아요. 근데 이 부분 자체를
풀어주면서 우리가 50층으로도 지을 수 있게 이렇게 완화를 해줄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층고 규제도 완화해주고, 또 시장님께서 이거는 서울시 조례 통과가 필요한 거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용적률 같은 경우도 법 상한보다도 서울시 상한이 더 낮아요. 예를 들어서 법에서는 3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라고 하면 용적률이 300%거든요. 근데 서울시 조례로는 250으로 묶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개발 재건축이 사업성이 안 좋으니까 이제 민간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을 일단은 우리가 법을 고치지 않아도 서울시 자체적으로도 용적률을 완화해 줄 수 있다 라고 말한 부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좀 시의회 통과하는 것까지 좀 봐야 되는 규정이지만 이것도 지금 추진하겠다라고는 얘기했었던 사항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대표적으로 한 3가지 정도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채널이나 이런 소셜믹스 등 이제 공공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공재개발과 좀 같이 이렇게 합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은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전에도 인터뷰하면서 2사 대책이 뭐고, 5.6 부동산 대책이 뭐고, 8사 대책이 뭐고, 뭐 직접 시행자 방식, 공동 시행자 방식 이런 거 좀 구분했었잖아요. 이전 영상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결론만 얘기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됨으로써 이게 사실 그렇게 구체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뭐냐면 적어도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도 5.6 부동산 대책으로 갔었던 공동시행자 방식은 그래도 주민들이 많이 좋아해요. 이제 조합도 있고 SHLH가 이제 사업 지원해주면서 이제 인센티브도 주고 하면서 이제 빠르게 추진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2사 대책의 직접 시행자 방식의 가장 핵심은 일단은 조합이 사라지고 이제 LH나 SH가 혼자서 다 한다라는 게 핵심인 거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게 2021년도 2월 4일 이후로 새롭게 신규 취득한 사람들은 현금 청산이다. 이것도 정말 논란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2사 대책으로 갔다가 지정한 재개발 지역들도 있거든요. 1차 지정, 2차 지정 한 데들이 있는데 여기들이 과연 이대로 진행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회의감이 드는 것 중 하나가, 일단 첫 번째로는 서울시장님이 당선이 새롭게 됐잖아요. 그럼 이제 민간 재개발도 풀어주겠대. 애초에 공공 재개발로 사람들이 신청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민간 재개발로 안 되니까 공공으로 차선택적 선택으로 갔는데, 민간 재개발도 풀어주면서 막 구역 지정을 해줘요. 그러면 공공 재개발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공공으로 가는 게 옳으냐, 우리도 민간으로 가고 싶다, 이런 얘기들이 당연히 들 수가 있겠죠. 이게 약간 조금 아다르고 어다른 게, 지금 현재 서울시장님께서 국토부랑 대놓고 척지면서 여기 뭐 민간 재개발이 하려고 공공 재개발 지정한 거를 해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 공공 재개발들이 지정되는 바로 옆에 우리는 공공 재개발이 떨어졌다고 칭호를 입고 있었던 지역이 있는데 여기 민간으로 지정해 주는 거야. 그럼 공공 재개발 지역 주민들이 민간이 더 좋은데? 대표적으로 한남 1구역 뭐 이런 것도 그쵸? 그런가요? 예를 들어 한남 1구역 같은 경우도 이번에 공공재개발 떨어졌잖아요. 그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가 있겠죠. 오히려 국토부가 먼저 찜해 넣는 거예요. 여기 공공재개발 지역이 하면 찜을 해놨으면 서울시장님께서 이걸 해제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 예를 들어 한남 1구역 예시를 들었으니까 이번에 떨어져가지고 뭐 침울하게 있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주거정비지수제도 완화하고 그 다음에 민간 재개발로 딱 지정을 해줬다. 그럼 오히려 훨씬 더 좋아지는 거죠. 우리가 2사 대책으로 갔다가 지정된 공공재개발 지역들 같은 경우는 보면 1년 안에 지금 현재 1차 발표, 2차 발표한 지역들이 있거든요. 여기 동의율을 1년 내에 받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66%를 모아야 되는데 주민들 중에서는 일단 공공재개발 자체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공공재개발 자체는 찬성했었지만 민간이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민간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찬성 안 할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1년 내에 동의를 못 모으고 그냥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있고요. 실제로 지금 재건축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싫어하죠. 솔직하게 말하면 좋아할 수가 없죠. 뭐 우리가 최근에 뭐 특정 단지를 언급하긴 뭐하지만 이제 안이 나오면서 아니 왜 우리 단지를 뭐
공공성 확충이라든지 아니면 뭐 소셜 믹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또 이제 외부에다가 길을 개방해라. 단지 너네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담벼락도 없애고 이제 길들 다른 주민들이 지나다닐 수도 있도록 해라. 이런 내용들도 되게 반발을 심하거든요. 왜냐면 아니 우리 단지 주민들만 이용하고 싶은데 외부인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고는 아예 길로서 활용을 해버리면 이거는 뭐 보안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데 침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현 시장님 와서도 계속적으로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다 보니까 논란은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계속 사실 이거는 없었던 내용들이 아니라 전 시장님 있었을 때도 더 심하게 봤었던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이거는 조합들이 어디까지 수용해 나가고 어디까지는 뭐 이제는 여기는 사수 그리고 이 부분은 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절충점을 찾는 부분들이지 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인센티브도 또 주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같이 가면서 진행하다 보니까 이거는 결국 예전부터도 우리만을 위한 단지를 만들 것이냐. 근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애초에 재개발 재건축을 허용해 주겠다라고 한 것 자체가 이제 주택 수를 새롭게 신축 아파트를 짓겠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오세훈 시장님도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이 정도로 공익성을 확충해 나갔고 이렇게 임대 아파트들을 확충해 나갔고 그래서 실질적인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됐다라는 부분들을 또 제시하고 싶어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단순히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해주면 집값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계속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분은 오세훈 시장도 쉽게 타협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이렇게 공익성을 확충하면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주민들이 얘기해도 서울시장님께서 이거를 해주면서 인허가를 해줘야 나도 할 말이 있는데 과연 그렇게 쉽게 양보를 할 것이냐 좀 넓게 본다라고 하면 단순히 그냥 인허가만 쉽게 해주면서 재건축하면서 집값이 쫙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분명 이게 현 정권에서 지금까지 정책에 의한 이제 풍선 효과라든지 반사 이익 때문에 올라간 부분들도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서울시장 임기 1년 동안 너가 망쳤다는 얘기를 분명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기 싫어서라도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는 거라든지 약간 규제도 하면서 약간 규제 완화도 하긴 할 건데 규제도 같이 병행하면서 공익성도 같이 확충하면서 그러니까 대위 명분을 잡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방금 기자님 얘기했던 것처럼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공익성 확충은 현 시장님 와서도 좀 계속적인 트렌드로 진행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